웹3와 앱체인 플랫폼의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SK 플래닛 플랫폼 센터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팀의 한대영입니다. 저는 SK 플래닛에서 지난 10여 년간 실업 스토어, 멤버십 플랫폼, 통합 쿠폰 등 머천트형 마케팅 플랫폼을 개발해온 백엔드 개발자입니다. 먼저 11번가 테크토크 2021을 준비하시고 블록체인 관련 세션을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김지승 CTO님과 테크토크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비즈니스에 필요한 블록체인과 웹3 도입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기존 웹2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시는 개발자분들 중에서 특히 블록체인과 웹3 도입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이 1차 대상이라고 생각했고요. 우리 서비스에 웹3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를 고민하신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웹3 도입 시 고민해야 될 부분과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서 요약된 정보를 공유하고 웹2 서비스의 웹3 도입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대략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웹3 도입 시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서비스의 웹3화를 위해서 필요한 블록체인의 요건들, 그리고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전용 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월렛 관련 고려사항과 월렛의 종류, 그리고 서비스와 지갑을 어떻게 연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웹3화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의 모습을 말씀드리면서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웹3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데요. 10여 년 전 웹 2.0이라는 용어가 회자될 때 다소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표현으로 다양하게 정의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웹 2.0은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면서 소셜과 클라우드 등 새롭고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에서 안착했고요. 결국에는 독보적인 승자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가려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웹 2.0은 사업자 중심의 플랫폼 비즈니스의 시대였다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웹3에 대한 정의도 화자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요. 지난 수년간 핫했던 기술과 트렌드들을 모두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다면 사업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에게 모든 권리를 주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들을 넘어서 개발자에게 개발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개발자 입장에서는 우리 서비스에 이런 기술과 이런 트렌드들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특이한 것이 NFT와 FT와 같은 가상자산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한 유저스 모네타이즈, 그리고 디센트럴라이즈와 같은 블록체인 관련된 요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한 탈중앙화를 통한 웹3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는 주장과는 조금 거리를 두면서 서비스 개발자의 관점에서 NFT와 FT와 같은 가상자산을 서비스에 녹여내고 적합한 영역부터 고객이 정보와 데이터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키텍처 관점에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기존 서비스와 동일합니다. 기존 구조보다는 본질적으로 복잡해지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블록체인이 백엔드에 위치하는 것과 또 하나는 프론트엔드에 월렛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블록체인이 아키텍처에 포함되면서 블록체인에는 사용자의 데이터, 컨텐츠, 그리고 가상자산이 올라가게 되고요. 사용자 계정에 월렛이 추가적으로 생성되거나 또는 외부의 월렛과 연결되어져서 블록체인과 연동하는 구조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월렛의 비밀키를 사용한 전자서명을 통해서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플로우와 UX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웹3가 웹2와 비교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서 서비스에 반영해야 될 부분과 트레이드 오프할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각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인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웹3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될 내용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장표가 이번 발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블록체인 측면에서의 제약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별로 처리 속도와 처리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스케일아웃으로 성능을 높일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서 블록체인을 선택해야 되고요. 서비스가 설계되어져야 됩니다. 앞장의 웹2와 웹3 비교 항목에서 나왔던 즉각적인 완결성과 파이널리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기존 서비스에서는 트랜잭션이 실시간 처리가 되어졌었고요. 수십 미리세컨드 또는 수백 미리세컨드 내에 처리가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에서는 트랜잭션을 요청하는 시점에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요. 아무리 빨라도 블록에 기록되었음을 확인하려면 2초에서 3초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에는 모든 트랜잭션과 트랜잭션 실행의 최종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고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의 이력을 조회하거나 거래 시점에서의 잔고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솔루션을 적용하거나 또는 자체적인 DB 구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회원과 월렛 연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서비스 회원 체계는 다양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정의된 정책에 따라서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기존 회원 체계의 확장으로 지갑을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또는 외부 지갑을 연결해야 되는데 서버에서 사용자별 비밀키를 생성해서 지갑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특별금융법상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임의로 생성한 외부 지갑을 연결하는 경우에도 관리 정책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3 서비스에서는 필수적으로 가상자산이 필요한데요. 관련 법규와 규정이 준비 중인 현재 시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디파이와 같은 외부 가상자산 생태계와의 연계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월렛, 가상자산에 대한 제약 사항들을 플랫폼 레벨에서 지원하고 변화하는 규제와 시장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서비스 레벨에서는 보다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특성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 합의와 생성에 필요한 시간은 글로벌 동기화를 고려할 때 2초가 최소 시간입니다. 탈중앙화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가까운 지역의 노드를 집중 배치해서 동기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경우에도 1초가 최소 시간입니다. 서비스 특성상 블록체인 기록 결과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면 1초의 블록 생성을 시간을 가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평균 2, 3초 후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10여 초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동기 처리를 고려해서 서비스가 설계되어져야 됩니다. TPS 측면에서도 보면 일반적인 이더리움 호환 가상 머신 EVM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요. EVM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최고 사양의 노드에서 4000 TPS 정도가 확인이 됩니다. 컴파일러 기술인 LLVM 기반으로 시스템의 네이티브 바이너리를 만드는 경우에는 일부 블록체인이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다 높은 TPS를 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웹3화를 지원하기 위한 블록체인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블록체인의 트릴레마 요소라고 이야기되어지는 확장성, 보안성, 그리고 탈중앙성 특성을 서비스의 요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비즈니스에서는 성능을 위한 확장성과 통제를 위한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탈중앙성을 양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초기 생태계 안정화 단계에서는 블록체인 합의 노드에 참여하는 것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컨트랙트를 배포하는 것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전반에 대한 제어도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규제가 확정되거나 또는 완화될 때, 그리고 서비스의 시장 진입 전략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제어를 풀어나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성능과 통제가 필요한 블록체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요 블록체인 메인넷을 직접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전용 블록체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국내의 서비스가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퍼블릭 블록체인, 기존에 존재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NFT를 찍는다 밖에 없을 겁니다. 앱체인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각종 규제에 따른 제어를 위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몇 가지 솔루션을 소개하게 될 건데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웹3 가상자산과 경제구조, 그리고 사용자 정의,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기능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냐, 그리고 블록체인의 가버넌스 구조와 같은 것들이 선택 시에 고려해야 될 주요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앱체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발란체 서브넷입니다. 아발란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들은 특정 서브넷에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왼쪽 위쪽 그림에 보시면 점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노드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타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 서브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노드는 여러 개의 서브넷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서브넷은 하부에 여러 개의 블록체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 개수에는 제한이 없고요. 아발란체의 성능과 서브넷의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고려할 때 좋은 전용 체인으로 선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브넷의 가버넌스 구조가 아발란체 프라이머리 네트워크에 종속되기 때문에 추후 아발란체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있었을 때는 다소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은 아래쪽에서 소개시켜드리는 다른 체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폴카닷의 파라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체인은 릴레이 체인을 통해서 파라체인의 메인넷과 다른 파라체인과 연결들을 지원하고요. 다만 최대 100개의 파라체인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앱별로 경매를 통해서 2년간 임대하고 임대가 만료되면 다시 경매를 통해서 임대 대상자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타게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파라체인의 운영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테라와 루나가 사용했던 코스모스 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모스는 코스모스 허브를 통해서 모든 코스모스 존들이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각 존의 확장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EVM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의 장벽이 다소 높은 편이고요. 존별로 참여 노드들을 별도로 구성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 내용은 앱체인을 지원하는 메이저 블록체인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조금 다른 접근으로 특정 블록체인의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독립적인 블록체인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비스보다 블록체인 엔진을 개발하는 데 훨씬 더 큰 비중이 차지하게 되는 단점이 있고요. 더불어서 다른 블록체인 생태계와의 연결고리를 완성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도 가져가야 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이 정도까지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월렛 관련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에 월렛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앱에서 자체적으로 지갑을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보딩하게 될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외부 지갑을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서비스의 독립성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후자는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기존 생태계와의 연결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먼저 외부 지갑을 연결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될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회원 정책들에 따른 회원 관리 연동이 필요하고요. 본인 인증 등의 고객 인증, 자금 세탁 방지, 이상거래 탐지 등의 기능들이 제공되는 외부 지갑 연동하는 것이 서비스의 구현에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자체적인 구현을 통해서 지갑과 키 관리를 구현하는 경우라면 중앙 서버에서 사용자 지갑 개인 키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밀키를 중앙 관리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키를 관리하도록 앱을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갑의 비밀키 관리 방식에 따른 종류별 특징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자체적으로 지갑을 구현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커스터디얼 월렛은 코빅과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사용자별로 주소를 생성하고 비밀키를 중앙 서버에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적으로는 HD 월렛을 사용해서 루트 시드 키와 대상 체인, 회원 고유 번호 등을 포함하는 키 경로를 가지고 주소와 비밀키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non-custodial 월렛은 메타마스크와 같이 사용자가 직접 키를 관리하는 방식인데 PC 웹과 모바일 앱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 채널이 다양한 경우라면 복잡한 키 관리 프로세스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에서 키를 관리하지만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비밀키를 조각 내어줘서 단말의 한 조각, 로그인과 MFA와 같은 인증과 연동해서 한 조각, 그리고 만약을 위한 백업용으로 한 조각을 분리하고 N개의 키 조각이 확보되면, 다시 예를 들어서 3개로 키가 나누어졌다라고 하면 그 키 중에서 2개가 확보되면 비밀키를 복구해서 전자서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앙에서 키를 관리하는 커스터디얼 월렛이 UX를 구성하고 사용성 측면에서 가장 용이합니다만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스프 이슈가 있고요. 사용자가 직접 키를 관리하는 방식은 클라이언트의 보안과 사용자의 안전한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한 non-custodial 키 관리 솔루션도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지갑을 연동할 때 가능한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웹 기반 서비스라면 브라우저 확장 기능으로 설치된 지갑 플러그인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되고요. 주소의 주인이 실제 누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의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월렛 커넥트를 사용한 지갑 연결 방식입니다. 사실상 표준인 지갑 연결 프로토콜인데요. 모바일에서는 딥링크를 통해서, PC에서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지갑 앱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에서 파란색 월렛 커넥트로 표현된 부분이 블록체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브릿지 서버인데요. 브릿지 서버를 통해서 웹소켓으로 서비스와 지갑이 인증되어져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추가적으로 월렛 앱이 지원한다면 월렛 커넥트가 제공하는 단순한 지갑 연결과 전자서명 기능 외에도 추가적인 연동을 통해서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본인 인증, SOSO 인증, 개인정보의 확인 등의 확장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웹3 도입에 필요한 블록체인과 지갑의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웹2 서비스의 웹3화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충분한 성능과 용량을 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규제와 규정을 블록체인 플랫폼 레벨에서 관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은 웹2 서비스 회원 체계와 심리스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하고요. 관련 규제 준수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웹2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실시간 트랜잭션과 블록체인의 비동기 트랜잭션 간의 동기화를 지원하는 솔루션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트레이드오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여야 됩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은
경쟁력 있는 서비스의 빠른 웹3 도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가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플랫폼 내 서비스 간 시너지와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추후 가상자산 관련 법규와 규제 방향에 따라서 온전한 모습의 웹3 생태계로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확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유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진행되는 11번가 테크토크 2022를 통해 유익한 정보 많이 얻는 값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